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헤르손 시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그 헤르손 시 남쪽에 있는 드네프르 강을 장애물로 삼고 그 남쪽으로 전부 철수를 했죠. 그래서 그 남쪽에 방어선 3개 라인을 구축을 하고 20km에 걸쳐서 3개 라인을 가로로 길게 구축을 하고 이 방어선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리고 강 남쪽으로 대대적인 이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군은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이냐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저께 킴번반도 우회에서 옆으로 상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러시아군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 선발대가 상륙을 했는데 상륙해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스로핀스크라고 헤르손 시 바로 마주보고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 여기가 텅 비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지금 뭐 1차 방어선 그대로 돌파한 상태가 됐는데 아마도 2차, 3차 다 그냥 뚫어버릴 것 같은데 러시아군 도대체 어디 갔는지 왜 이러는지 한번 보겠고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 불이 났네요. 앞으로 러시아군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못 만들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또 이제 많이 또 늘어났습니다. 71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82,080명. 많이 죽었습니다. 전차 13대 격파, 장갑차 25대 격파, 차량 35대 격파.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역시 이 전차 장갑차 합해서 1개 대대 분량이 날아갔고, 병력, 사람은 2개 대대 분의 사람이 죽었고요. 자, 이런 상태네요. 야포, 11문 격파, 거의 뭐 1개 대대가 박살났다라는 말이 되겠죠. 무인항공기 2대 격추의 전과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뭐 크레미나 또 세베로도네츠크 인근 이 돈바스 지역이죠. 그리고 뭐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과가 대부분이고, 남부전선, 헤르손 전선에서는 아직도 깜깜이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이 통신망이 복구가 되고 나니까 사진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이 사령부가 남부작전 사령부에서 러시아군의 S-300 지대공 미사일 1개 포대, 그리고 토르 M1 1개 포대, 즉 2개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파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과 카운팅이 뭔가 조금 워낙 지금 뭐 급변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선 상황 보겠습니다. 유엔이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으니까 배상해줘라 라는 결의안을 상정했고, 그 결의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181개 국가가 표결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찬성 94표, 반대 14표, 기권 73표 이렇게 해서 통과됐습니다. 50% 넘었죠. 이게 반대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거 기권했으면 어떡하냐. 아마 직전 정부였으면 기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찬성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런데 반대는 어떤 나라들이 했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국, 북한, 시리아, 또 바하마, 벨라루스, 이란, 러시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 쿠바 뭐 이런 나라들이 반대했어요. 참 그런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뻔했던 우리나라,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자, 그래서 물론 이건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에게 상당한 부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이 MQ-1C 그레이 이글이죠. 그거 여기 보안 장비 있는 거 그거를 딱 개조해가지고 떼내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게 MQ-1C는 우크라이나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지금 이제 선거가 바뀌고 나니까 선거에서 민주당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력을 수성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우크라이나에 이런 MQ-1C 같은 최신형 무인기까지 주겠다. 무인 공격기죠.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벨라루스가 정말 황당한 짓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대상의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인쇄하는 것을 용역 공고를 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부에서 하는 이 조달 전자 입찰 사이트가 있죠. 이런 데다가 벨라루스가 5만 명에 대한 이 동원 강제 동원 이거 통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그거 인쇄해줄 인쇄소 입찰해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8만 명, 7만 명 이렇게 해서 벨라루스군 7만 명, 러시아군 15,000명 해서 8만 5천 명을 지금 체르니우 북쪽에 대기하고 있는 이 벨라루스군이 예비군마저 지금 5만 명 더 모은다. 라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 망해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에 전문가 감시 그룹을 파견해서 러시아가 더 이상 여기서 해코지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러시아가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어떤 협상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우회적으로 우회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게 협상하자 계속 제안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쟤들 말 안 통하니까 쟤들 빼고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 당사자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빼고 무슨 협상이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빼고는 어떤 협상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은 뭐라고 하냐. 러시아 측이 어떤 협상 제안도 우리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다 나가라. 그 다음에 협상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새가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감비아도 아니고 감비아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하게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정말 뭐 어떤 외무부 대한민국의 어떤 외무부 장관은 이 감비아하고의 동맹 관계, 협력 관계를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희한한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감비아는 너무나 조그만 나라고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나라는 꽤 큰 나라입니다. 그 잠비아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잠비아의 어떤 유학생이 러시아에 갔는데 이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전선에 끌려간 겁니다. 잠비아인인데 왜 러시아 군에 끌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끌려가서 전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잠비아인이 어떻게 해서 동원돼서 끌려가서 전사하게 됐는지 그거 밝혀라 라고 지금 러시아 정부에게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이야, 정말 희한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도 있고요. 러시아가 크레미나, 세베로도네츠크, 루베즈네웨 이 지역에서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여기 어디냐? 세베로도네츠크 위에 루베즈노에 그 위에 크레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여기가 바그너 라인이라고 해서 바그너 그룹이 이 북쪽에다가 방어선을 쳐가지고 여기는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피령을 내렸다. 이건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헤르손에서 철수할 때도 헤르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었죠. 그 사전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오신트 소식통 일부는 지금 크레미나 방어선이 일부 돌파됐다 라고 하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소식이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렇게만 언급하고 마는데 크레미나 이 방어선이 돌파됐다. 그럼 크레미나 다음에는 루베즈노에 다음은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으로 치고 내려가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서 재편성 작업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재편성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내용에서 보면 이거 뭐 재편성은 하긴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 사령부는 강 이남 지역에서 S-300 포대 하나 그리고 토르-M1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하나 이렇게 파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체첸군이 멜리토폴도 방어의 독전대 역할을 맡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화 작업을 참호를 많이 파고 또 뭔가를 많이 만들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멜리토폴 주민들을 체첸군이 강제 동원해가지고 지금 노역을 시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체첸군, 바그너 그룹. 체첸은 뭐 여기 인구 한 9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저기 정말 너무 악한 지역에 많이 나타나네요. 참 황당합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발표하고 있는 전과를 보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없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부족한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당분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남부 포돌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군수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 미사일 공급 일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11월 14일 야간에 발생한 이번 화재는 북위 55도 25분 34초 50, 동경 37도 33분 18초 31에 위치한 포돌스크 산업단지 내 포딜 전기 기계 공장에서 일어났는데요.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포장재에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공장 내의 포장재 적재 공간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으며 손을 쓸 틈도 없이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화염이 번졌다고 진술했는데요. 포돌스크 비상사태부는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15일 자정 최소 2,500제곱미터 약 756평의 공간이 전소되었고 공장 건물 3층과 4층이 붕괴되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공장 진입로가 매우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재가 15일 오전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 때문에 러시아군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공장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9K-35 스트렐라 10에 들어가는 시커 부품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유도장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토폴-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유도장치, 각종 비유도 무기의 신관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장 화재로 인해 러시아의 미사일과 공중발사 탄약의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이번 화재가 포장재 적재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최초 신고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화재가 심야 시간대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 합성 가능성이 없는 일반 적재 창고에서 처음 발화가 일어났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방화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전략적 주요 시설에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단정지어 온 러시아 당국의 행태를 비꼬며 누군가 야간에 창고에서 담배 꽁초를 떨어뜨린 모양이라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공장 복구가 지연되어서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이 오래도록 중단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불이 확 났어요. 이게 바로 아주 제법 큰 공단 안에 있는 공장인데 대형 공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 크기가 뭐 758평 이러니까 소형 공장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공장이지만 이 공장이 차지하는 전 세계 군사력 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토폴-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이 공장이 파괴되면 만들지를 못해요. 유도장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 뭐 이번 전쟁에 얼마나 사용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 또 스텔라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못 만들어요. 그게 싹 타버린 겁니다. 모스크바 남쪽 이 지역에 있는 공업단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공장.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는데 어디서 탔냐? 야간에 전날 밤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냐? 포장재. 포장재로 하는 것은 일단 종이 박스가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탄약이라면 나무 상자가 있을 것인데 탄약은 아니니까 플라스틱 케이스 아니면 종이 상자겠죠. 그러면은 이 포장재 또 이 뭐 아주 정밀한 전기 부품이니까 그 뭔가 충격 뭐 이런데 좀 강하라고 스펀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박스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서부터 불이 확 붙었다. 아니 러시아는 갑자기 이런 불이 갑자기 왜 붙어요? 그리고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 이 공장에서 왜 붙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사보타주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이런 공작원들이 가서 불질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모스크바든 어디든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까 당분간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 못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복구 오래오래 걸려서 계속 미사일 못 만드는 상태가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정말 깜짝 놀랄 깜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드네프르강 건널 때 얼마나 큰 희생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도 걱정 많이 하셨죠. 근데 쑥 건너버렸습니다. 무혈 입성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남쪽에 3중으로 쳤다는 방어선은 텅텅 비어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이 헬손 시내를 관통해 강을 건넌 뒤
강 이남의 스라핀스크를 탈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1월 14일 오후 헤르손과 안토노우스키 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드네프르강 남쪽 도시 스라핀스크의 외곽 마을을 탈환하고 스라핀스크에 진입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헤르손주 일대의 우크라이나 민간 이동 통신망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신속하게 외부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14일 오후께 우크라이나군은 스라핀스크 북쪽의 올레시키 정착촌을 탈환하고 스라핀스크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올레시키 행정국장인 예벤 리스추크가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군이 올레시키에 진입해 스라핀스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정찰을 통해 이 일대 러시아군이 모두 철수한 것을 확인하고 스라핀스크에 무혈 입성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안토노우스키 대교 밑에 설치내어 놓은 바지선 교량을 복구해 신속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게 후속 부대들을 진입시키면서 올레시키, 스라핀스크, 올라리스탄 등 헤르손 남쪽의 주요 정착촌들을 하나 둘씩 탈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앞서 킴번 반도에도 경보병 병력을 상륙시켜 스라핀스크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방어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고된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은 고사하고 부비 트랩이나 지뢰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라핀스크 무혈 입성을 반기면서도 러시아군의 매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크림반도 입구인 아르미안스크와 E97 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넉넉 잡아 3시간 안에 크림반도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남쪽에 방어선을 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킴번 반도에 병력을 상륙시키자 포위 섬멸될 것을 우려해 방어선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도 러시아군의 주력은 노바카우프카 일대에 집결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노바카우프카에서 아르미안스크로 이어지는 T2202 도로 주변에 방어선을 치고 3면에서 가해질 공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킴번 반도에 이어 스라핀스크까지 탈환하면서 이제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땅이 굳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과연 헤르손을 방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군 군대입니까? 자,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헤르손 있죠? 헤르손. 여기 강 딱 건너면 스라핀스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스라핀스크를 중심으로 3중 방어선을 쳤다. 이거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 여기저기 갖다 놓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포격하기 위해서 강 바로 건너편 언덕 위에다가 그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1차 방어선 그리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해서 폭 20km 거리에 노바카우프카에서부터 헤르손 남쪽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선을 길게 쳤는데 아니 느닷없이 이 킴번 반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상륙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병력들이 3개 예단이나 온다고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버리면 이게 딱 도가내던지처럼 갇힐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다 도망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막 간 거예요. 기계화 부대가 간 건 아니고 차량화 부대가 간 겁니다. 선발대 쪽으로 갔겠죠. SUV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SUV 위에다가 기관총 탑재하고 또 유탄기관포 탑재하고 이제 그런 부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여기 지금 검문소들 아닙니까? 벙커 검문소들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영상 딱 캡처한 거예요. 또 파괴된 군용 트럭이다. 이제 폭격에 의해서 파괴됐다. 당연히 러시아군 트럭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스라핀스크가 텅텅 비었다. 우리는 무혈 입성했다. 라고 하고는 막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바로 북쪽에 있는 헤르손시에 가서 헤르손시 탈환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훈장도 수여하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러시아의 압제 속에서도 집집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연설을 했어요. 정말 참 감사한 일인데요. 뭐 거기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저항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국기를 가지고 있어 줬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고 있던 그 동시간대에 이렇게 차량화 부대가 가서 무인지경으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여기가 이제 스라핀스크예요. 파란색과 회색이 갈라지는 이 지역이 스라핀스크인데 그 차량화 부대가 차를 타고 이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 이제 올라프리스탄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도 사람이 없다. 러시아군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르미안스크까지, 이 아르미안스크가 크림반도 입구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117km, 이 도로 길이가 117km, 직선거리 훨씬 짧죠. 그리고 구글 맵 지도상 1시간 58분 걸린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올 경우에는 2시간 27분 걸린다. 162km.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곳인데 가깝죠. 그런데 이걸 지금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 노바카프카가 지금 여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측 워싱턴 예상으로는 이 도로 축선으로 세로로 지금 방어선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르미안스크까지 이 노바카프카에서 이 노바카프카는 절대로 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어쩌면 다 도망가고 이 크림반도의 목 아르미안스크 여기 딱 병목이니까 요 병목 여기를 완전히 중무장 요새화해서 여기를 지키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헤르손 쪽을 그냥 통째로 다 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드네프르 강을 건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희생도 없이 그냥 건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안토노스키 대교 아래에 그 기둥 교각 바로 밑 옆에다가 러시아군이 바지선 다닥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거기에 철판 깔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도망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망오면 그 바지선들을 없애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당연히 없애야 되죠. 그런데 그걸 놔두고 온 겁니다. 그거로 지금 철판 같은 거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넘어왔는데 이 정도로 이 러시아군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기가 찬 거죠. 그걸 어떻게 놔두고 옵니까? 다 없애버려야죠. 이런 러시아군의 졸전,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뜻하지 않게 기가 막히게 킴번반도로 우회 기동하는 바람에 러시아군 깜놀해서 지금 후다닥 전부 다 도망가 버린 상황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